안녕하십니까, 한영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뭐 자소서가 아무래도 마감이 좀 가까워지고 이제 보니까 하나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 이 정도가 지금 이제 남았네요. 다른 데는 이제 마감이나 여러분들 마무리 벌써 하고 지원을 하셨어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뭔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런 연휴가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그냥 뭐 친구들도 가끔씩 보고 원래 뭐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연휴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말고 내년이 더 최악의 추석이네요. 특히 취준생 분들에게. 왜 그러냐면 10월 1, 2가 수목, 네, 금요일이 개천절, 4일 5일이 토일, 그다음에 월화수가 추석 연휴, 대체육 공휴일까지 해서 월화수 6, 7, 8이 추석, 9일이 또 한글날이에요. 그러면 수목이나 금요일에 그러니까 1, 2 수목, 그 다음에 10일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거의 2주 열흘 넘게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때는 취업 준비한 친구들이 하반기 10월 달이니까 뭐 그나마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저 때 되면 여러분들 멘탈 더 그래요. 왜 그러면 발표가 뜨고 이제 필기라든가 면접을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은행처럼. 그러니까 저런 게 여러분들께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빨리 끝내야 되겠죠. 저거 못 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게 유튜브를 이제 매주 한 개씩 이제 좀 순차적으로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 추석 연휴고 자소서 마감이 가까워서 저도 되게 좀 바빴어요. 또 운 1차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마인드셋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행 면접이 이제 여러분들께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처럼 MZ세대, 이게 사실 이런 MZ라는 말도 그렇고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 대기업 또는 중견급 혹은 웬만한 좀 갖춰진 회사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신입 뭐 신입인데 왜 자꾸 경력을 갖추라고 경험을 갖추라고 막 그런 말들이 많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분석을 좀 해봤어요. 왜 저럴까 하고 제가 자료와 데이터를 근간해서 여러분께 얘기해 주는 거라 조금은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중고 신입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상에 이게 왜 잡코리아 이런 데서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취업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본다 막 이러면서. 사실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 그 신뢰가 갑니까? 어떤 인사 담당자,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의 그 갖춰진 기업인지. 예를 들어 이랜드야.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랜드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랜드가 어느 정도의 채용 규모와 그런 절차와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도 그냥 간단히 삼성과 이랜드 비교해봐요. 누가 더 높아요? 삼성이겠죠. 그럼 또 SK랑 이랜드 비교해. SK가 높겠죠. 왜? 더 많은 사업장과 더 첨단 산업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사 담당자라는 개념이 어떤 사람과 어떤 규모에 판단을 했냐라는 거죠. 물론 아마 섞였을 거예요. 대기업, 중견, 중소 이런 식으로 막 섞였겠죠. 근데 어쨌든 제 당시에도 사실 경험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인 거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이제 물어봤는데 요즘은 경력을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직무와 관련된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해요? 인턴, 계약직.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기업금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인턴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계약직 인턴들 때 뭐예요? 보조적인 역할들 많이 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의 어떤 인턴에서 내가 실제 보고서도 작성해, 옆에서 도와줘 보고, 거래 시사도 조사해보고, 부동산에 전화도 해봤어. 내가 인수금융을 해서 진짜 실제로 재무 분석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봐왔어. 엑셀 산수도 어떻게 하는지 봐왔어. 그런 거는 난 오케이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보조야. 하는 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제가 저걸 저렇게 판단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알아냈어요. 여러분들이 SNL 또는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이 신입인데 집이 가까운 거야. 실제 뉴스에 나왔고요. 집이 한 5분 거리였던 거야. 그래서 점심마다 그냥 집에서 밥을 먹은 거였지. 근데 말을 한잔 한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팀장님인가 뭐 상급자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이렇게 어디 가냐? 이러니까 사실 집이 가까워서 밥 먹었다 해서 혼난 거야. 그걸 이제 블라인드에 올린 거지. 이게 내가 잘못한 거냐? 난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도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뭐,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아니,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뉴스 또 있었고요. 또,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MZ세대 관련된 뭐 이력서 얘기들 있잖아요. 뭐 핸드폰, 이게 뭐 뭐였지? 휴대폰인데 번호를 적는 게 아니라 아이폰 5, 뭐 이런 식으로. 아이폰 뭐 뭐 S, 갤럭시 2, 뭐 24, 플립,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그리고 보통 뭐 어머니 이름 적으면 관계하면 뭐예요? 뭐 특이 관계상 하면 모, 부, 자, 뭐 누나, 손민 누이 자,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 없음. 뭐 최근에 또 뉴스 나오니까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제가 거기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난 깜짝 놀랐어. 나도 저희나 저희 누나 세대나 윗세대들도 알바를 많이 하면서 쓰레기 짓을 한 건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와, 이거는 뭐 이제 그런 게 기본이 된 거야. 우리 때는 진짜 막 미친 척하고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냈는데 A4에다 자기가 그림을 그려, 칸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인 것 같아. 그 정도로 이제 카페에다 올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 같은 대리급 세대에서도, 혹은 과장급이 분신 분도 뭐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곱지 않았는데, 이제 밑에 가니까 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우리도 놀랐는데,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현대백화점 그룹이 제가 한 2년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졸 공채 질문으로. 사흘이 뭔가요? 나흘이 뭔가요? 참 안타까울 뿐이죠. 저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각양각색의 어떤 다양한 사건들이, 여러분이 이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약간 좀 문해력이 딸린다. 조금은 이 친구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것과 개인적인 건 다르잖아요. 그죠? 이기적인 거는 진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개인적인 거는 피해는 주진 않아. 그냥 회식하자. 저는 그냥 쉬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약간.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윗사람들 또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좀 같이 좀, 싫어도 같이 좀 이렇게 친해지고 그런 뭐 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그런 게 뭐 막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좀 과한 사례들이 많다 보니, 이제 뭐 우리들도 사실 뭐 그런 뉴스나 그런 건바이 건을 들을 때마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계속 안 좋은 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고 신입을 원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느껴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래서 또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거의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요즘 친구들이 좀 워낙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례들을 또 많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제 면접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하고 있는데, 면접자가 왔어요. 발목 양말 아니면 뭐 이렇게 깔끔한 셔츠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약간 애매모호한 캐주얼 티셔츠 같은 거에 마일이 있는 거거나, 실제 실화예요. 대기업 참고로 대기업 면접 사례입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한 200대, 100대 기업의 지금 면접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여성분들인데 단정하지 않게 머리가 너무 단정하지 않은 상태. 또 뭐 너무 뽀샵을 해서 진짜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사례. 정말 뭐 AI급 정도, 그 정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안타깝죠. 그것도 아니면 뭐 정장 색깔이 갈색. 그러니까 이제 캐주얼 면접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럴 거라 제가 보기 싫어서.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요번 따끈따끈한 상반기, 요번 상반기와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사례들을 제가 또 갖고 온 거예요. 너무 욕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저거 여러분들 욕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사례들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동기예요, 동기.
여러분들의 동기거나 여러분들의 1년 선배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시선을 가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괜찮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면접에 임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를 조금 해보고 이제 솔루션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너무 안 좋은 사례들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시선들이 곱진 않다. 맞죠? 그래서 중고 신입은 그래도 혼나거나 걸러지니까 이 친구들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중고 신입이 괜찮냐? 아, 그것도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걸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솔루션이 뭐냐? 이럴 때 제 블로그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왜? 우리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제가 블로그에서 많이 내용들, 막 사고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적인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고민을 한 티를 내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아, 나는 자소서 쓸 때나 면접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고민. 그 고민한 티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면접을 보는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내 성향, 내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을 한다.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아지죠. 사실 호감이 갈 수밖에 없죠. 왜? 고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소개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를 들어 뭐 좋아하세요? 돈까스요? 이런 식의 대화, 이게 티키타카는 아니잖아. 이런 식의 대화보다 뭐가 중요해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한다. 혹시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많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소개팅에서 솔직히 티키타카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좋구나, 이게 싫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이 사람이 좋아,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난 이 사람 별로야 라는 게 확실하게 의사결정이 되잖아요. 괜히 막 애매모호하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뭐 F부터 가서 또 아니면 3부터 가서 끝나면 또 이제 서로 막 면접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재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이 고민하는 방법을 제가 또 조만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2분 정도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자소서도 자소서지만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실수,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지는 상황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한 게 있다면 뭐 댓글을 달으셔서 이렇게 문의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이런 걸 좀 써주세요 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블로그에 와서 더 많은 내용들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